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것을 시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관련 행사에서 가진 영상통화에 주한미군 장병들의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김정은 잘 지내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기 보면 이제 미 8군의 캠프 험프리스의 미 8군 장병들이 서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와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뒷모습 가지고 있는 게 제이디 벤스고요. 이제 영부인과 세컨드 레이디가 무대에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크리스 라네브 중장, 크리스 라네브 중장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은 미국이 아시아 자유의 최전선에서 두 나라를 보호하는 데 있어 명백한 지상 병력의 기반이 되는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그리고 취임을 축하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한국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한국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진전시켰지만 그는 거친 녀석이다. 터프 쿠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친 놈이다. 그는 어떠냐? 그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를 왜 주한미군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러한 질문을 했던 어제 그 전날 한국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느냐 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인가요? 국무위원장인가요? 그 김정은이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고 뇌출혈이 와서 쓰러져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차도가 없었고 결국은 프랑스에서 의료진을 불러다가 치료를 해보았으나 여전히 지금 정신이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소문들이 쫙 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차기 북한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소문이 이제 돌았습니다. 거짓 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뜬금없이 트럼프가 김정은 잘 지내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이러한 소문을 알고 있는 분들이 들었을 때에는 저 질문을 왜 한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라네브 중장은 매일 훈련하고 있고 강력한 태세로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그러니까 미한 동맹은 강력하고 대통령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한테 오란 이야기죠. 트럼프가 방문을 해주면 그럼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당신이 한국에 와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린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난해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대에서도 누구도 보지 못했던 승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인들, 장병들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한테 투표했다는 거죠. 모두에게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I will see you soon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I will see you soon인데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들 곧 보자. 곧 뵙죠. 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곧 뵙죠. 이 대화는 한국에서 탄핵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대화로 보여졌습니다. 전혀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트럼프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어서 파장이 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체포, 구속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김정은 얘기만 딱 꺼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서도 이 뉴스를 다루었는데 아주 짧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맨 밑에다가 뜬금없이 한 줄을 달아놓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지난 2019년 한국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라는 말을 달아놓습니다. 이걸 왜 달아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VOA에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김정은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다루기가 힘든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트럼프가 2019년에 오산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VOA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던 거, 판문각을 방문을 해가지고 북한 땅까지 밟았던 거, 이거를 VOA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일체 다 빠져 있고 오산 기지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어놨습니다. 딱 한 줄로. 이것이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트럼프가 조만간에 한국을 방문할 생각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그 수많은 부대들 중에서 해외 주둔 부대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부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 딱 집어가지고 캠프 험프리스. 예, 물론 캠프 험프리스가 지금 해외 주둔하고 있는 해외 파병되어져 있는 미군 기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징성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트럼프의 입장인 것이고 북한과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것은 빤히 보이는 부분이고요. 근데 트럼프가 북한과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한국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저희가 지금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남한 정부를 패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부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과거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문재인 정부를 겪어봤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엄청 방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만약에 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그러한 좌파 정부가 또 세워진다고 하면 그러면 트럼프는 굳이 한국 정부하고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 패싱할 거라는 거죠. 패싱 코리아하고 김정은과 직접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게 역력히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여러 채널들이 그러한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부른 것을 가지고 한국이 비난을 하고 나섰죠. 워싱턴과 서울의 동맹에 대해 우려가 촉발되고 있다라고 더 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한 발언에 한국이 경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지정은 평양의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노력이었습니다. 설사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왔었고 유엔의 대북 제재도 모든 초점이 다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북 제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핵 강국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게 지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울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 야망이 지역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결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요일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일관된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NBC 뉴스는 북한이 결코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발언을 했는데 이제 그는 핵 강국이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 같다. 김정은이. 김정은이 내가 복귀하는 걸 기뻐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 딱 꺼내고 나서 곧바로 한국에서 이제 반발. 아니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처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내정자도 이 말을 했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핵 보유국인 북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확대 해석을 금지했었는데 트럼프까지도 똑같은 표현을 하니까 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완전히 바꾼 것 아니냐 생각이 바뀌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은 북한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안 하려고 해왔습니다.
서울의 국방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 야망을 종식시키는 것이 한반도 너머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여기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탈환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은 김정은,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같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의 입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찰자들은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핵 문제에 대한 국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너는 핵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건 세계의 판도가 또 바뀌는 겁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북한 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자주 언급하면서 아주 잘 지낸다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핵전쟁 위협으로 훼손된 정말 나쁜 관계의 시작을 했었지만 내 책상에 버튼이 더 커, 내 건 작동해, 네 건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의 로켓맨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던 것들을 기억을 하죠. 하지만 긴장이 완화되면서 좀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 둘이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피력하는 그러한 상태로 뒤바뀌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이 세계 최대의 위협이라고 경고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버락 오바마가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오바마한테 물어봤는데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 골칫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오바마가 북한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다른 문제보다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전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김정은을 직접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야욕을 건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게 트럼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거였고요. 물론 그때 이제 김정은이 만나자라고 연락을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지금 트럼프가 이 전 세계에서 악랄한 독재자들 혹은 전체주의 국가들을 상대하는 방식이 보면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를 먼저 포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외교 전술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면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계들이 항상 있는 거죠. 민심을 먼저 봐야 되는,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일당 독재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최고 우두머리 최고 우두머리가 결정하면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니까 우두머리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국가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이 정치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랐던 것을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작년 말 김정은은 가장 강력한 반미 전략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했고 북한이 외부 압력에 오랫동안 저항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그렇게 압박을 해도 우리는 건재했다라는 이야기하죠. 이제 남한은 우리 형제도 아니야, 같은 민족도 아니야, 완전 다른 나라야라고 이제 선을 확실하게 긋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김정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분석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 개발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핵 보유국 발언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 자세를 노골화한 김정은 정권의 환심을 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또한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미, 북 간에 어떠한 협상이 오고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갑자기 군사적으로 결탁이 되고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지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유 사태도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고,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유 사태에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풀어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종중, 종북, 물러가라 이거죠. 종중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해라 이런 목소리를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중국과 결탁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중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지금 한국의 사태가 본인들의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이제 직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남한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다시 북한을 잡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다시 회유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져 있고 잠시 소원해져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유화책을 쓴다라고 그러면 그게 또 이상하게 책 잡히거나 약점 잡히는 꼴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푸틴하고 대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러시아하고 직접 담판을 뜬다 이거죠. 자, 러시아하고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막 이제 밀고 들어갑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중국은 이제 개발도상국가도 아니고 G2다, G2.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라는 G2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국가에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더 펼치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문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얘기하자. 푸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트럼프가 이미 푸틴하고 말하기로 약속이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푸틴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진핑이 선수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도 우크라이나 문제로 만남을 갖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순전히 이제 그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정세에서 지금 남한이 자기네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니까 북한을 자기 편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과 대화할 가능성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이고요. 김정은이 일단 딱 잘라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화책을 던지기 위해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지금 슬슬 던져주는 트럼프의 행동이라든가 전술을 보게 되면은요,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이게 분리돼서 움직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그 행정가들이라든가 정치 분석가들이 트럼프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트럼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이 손자병법을 아주 잘 익히고 있는 이 도널드 J. 트럼프의 전술은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래서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는 서류에 서명한 건 아니죠. 자, 말을 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100%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자, 북한한테 핵 보유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지금 대화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는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되겠다.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해줘? 그러면은 군축 협상이라는 걸 시작할 수가 있을 건데 그래? 그러면 한번 좀 대화를 시작해 볼까라고 혹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화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트럼프는 그 말 말고 이 말도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다른 말들을 자꾸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의 패턴이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트럼프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오해를 키울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지금 뇌사 상태다, 식물인간이 돼 있다, 혹은 사망했다, 뭐 만약에 그게 그 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뭐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예,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북한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6.25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김정은의 후계를 어떻게 이을 것이냐를 가지고 북한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북한 내부의 내부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에서 그 정권을 이어받게 한다라는 것이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미 자기 딸내미를 뭐 승계하려고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혼란의 틈을 틈타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 누가 후계자로 누구를 집어넣고 그 후계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일성 때도 그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인데 건강 이상설이라는 건 항상 있어 왔던 거라서 네, 결국은 좀 더 지켜봐야 지금으로서는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좀 더 지켜보면 이제 뭔가 나오겠죠. 이러다가 또 갑자기 실제로 가짜 뉴스가 아니어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눈 뜨고서 일어나가지고 또 뭐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트럼프가 과거의 대통령이었을 때 김정은을 만났을 때의 그러한 북한에 대한 정책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상황에서 남한이 패싱 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지금 탄핵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이럴 때 친미 정권이 확실하게 들어서 줘야 그래야 트럼프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북한을 상대하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남한이 외면당해가지고 북한이 진짜 남의 나라 일이 돼버려서 제3국들한테 다른 나라들한테 완전히 막 여기저기 뜯기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방치하지 않으려면 그러면은 한국이 하루속히 지금 이 탄핵 사태를 끝내고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부 질서를 좀 확립해 주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